현대자동차 특산대 MBC게임 팀 리그 4라운드 경기입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박용욱 선수의 출전. 자, 지난 시즌 결승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오늘 개막전에서 자신의 이름값을 해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테란 상대로 지는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는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최근 베테랑 같은 최고로 좋은 서포스 박용욱 선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네. 자, 1승을 더해줄 것이 기대가 되고요. 김선기 선수 팀을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일단 건져냈는데, 그 다음에 수습이 좀 문제가 되겠죠. 예. 던지는 데까지만 성공을 했어요. 완전히 꺼내서 인공호흡도 해주고 살려놔야 되겠습니다. 자, 1회 상황. 김선기 선수와 박용욱 선수의 경기. 데토네이션 F에서 펼쳐집니다. 두 선수의 대결 함께 만나보시죠. 자, 13배 MBC게임 팀리그 4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은 한비스타즈의 김선기 선수 1시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각선으로 위치를 해 있습니다. SK텔레콤 T1의 박용욱 선수 7시. 데토네이션 F. 김선기 선수가 새로운 선수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같은 네. 팀원인 박용욱 선수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런 식의 경기도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박용욱 선수는 일단 힘싸움 구도 그리고 힘싸움을 하면서 멀티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데 더 능하거든요. 그런 스펙을 잘 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예전에 보여줬었던 오리지널 데토네이션에서의 김성재 선수의 플레이는 너무나도 전략적이기 때문에 초반에 맞으면은 그 이후에는 경기 운영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네. 그렇죠. 박용욱 선수는 전략적인 선수라기보다는 전술적인 플레이를 참 잘하고 전술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이득을 좀 많이 얻어가고 그리고 게임 운영 자체가 좋은 선수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 네. 움직임이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파일런 짚고 넘어가는 플레이가 아니라 입구 쪽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자신의 입구 가까운 곳에다가 파일런을 소환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미네랄 양이 적은 부분에 가서 미네랄을 채취를 하고 왔어요 지금. 자, 이거 게이트웨이 딱 짚고 그렇죠. 게이트웨이 짚고 또 뚫고 방금 미네랄 채취하고 돌아간 프로브가 다시 나와서 한번 뚫으면 입구 뚫리거든요. 예. 미네랄 뚫리거든요. 예, 네. 이렇게 되면 입구 돌파를 시도할 만한 가능성이 참 높죠. 그렇죠. 박영욱 선수가 지금 게이트웨이 위치나 그리고 본진이 정상적으로 테크트리가 올라가는 것으로 봤을 때 이거 강력하게 초반에 질럿과 드라곤으로 예. 압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상대에게 나는 빠른 멀티를 할 것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프로브가 예. 밀어주기 형식으로 또 파일런에 의해서 밀려나오는 정찰은 빠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을 여는 것은 병력의 이동을 돕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네. 정찰의 의미가 팔런 짚고 넘어가는 이런 플레이가 안 했죠 지금까지. 네. 네. 드라군으로 최대한 빨리 달려가서 무언가 푸시를 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미네랄을 뚫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에 막혀있는 미네랄도 좀 일찍 뚫어주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베럭스 날아가나요? 아니, 예. 네. 자, 정찰 뚫린 미네랄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본진 앞까지 들어왔습니다. 김선기 선수의 SCB. 예, 병력도 안 나왔는데 베럭스가 날아가면 자살 행위이긴 하죠. 자, 뚫려있는 거 서플라이 꼼꼼해요. 디포로 막나요? 네, 확인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선기 선수. 김선기 선수. 뚫려있네 하면서 들어왔죠. 꼼꼼해요. 자, 막아야죠. 막아서 예. 상대방의 타이밍을 좀 잠시 우왕좌왕하고 뭐 있는데 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예. 이거를 막을까 말까? 예. 지금 막아야 되긴 하겠는데 막아봤자 지금 당장 상대 병력이 네. 곧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뚫리게 될 테고. 자, 예의 바르게 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왔고요. 원질럿 원드라군이 같은 타이밍에 갖는 화력은 원드라군보다 확실히 강하긴 한데 그만큼 가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박영욱 선수는 드라군 먼저 찍어내고 그리고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부터 돌려주는 모습이네요. 네. 자, 드라곤 나왔죠. SCB 안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박영욱 선수는 초반에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꼭 타격을 주겠다는 생각보다는 대충 저 지역에 중반에 압박 플레이가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미네랄 뚫어놨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서 미네랄을 뚫음으로써 상대에게 자신이 좀
상대에게 러쉬를 갈 것 같이 그렇게 보여놓고 또 본진항에서 의외로 리버 준비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드라군 TV는 나갈 것 같습니다. 네, SCB가 지금 따로 나가죠. SCB가 아니죠? 이거는 뚫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미나에 막혀있는 것을 뚫기 위해서 프로브 3기가 나가서 그렇죠. 아주 공격적인 의미입니다. 아주 네. 공격적이에요. 자, 마린과 벌처가 일단 배치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죠. 벌처가 저 미네랄을 뚫지 못하도록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잡아도 됩니다. 네. 예. 한 그러나- 마리만 잡아도 자, 타격. 실패할 수 있어요. 아, 미네랄 누구 나오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다음 지금.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안 됐어요. 됐어요. 예. 그러나 타격 마치고는 있습니다. 사망은 안 되죠. 마린 사망했고요. 자, 벌처가 지금 돌아오는데요. 번터는 저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네, 프로브는 잡아주는 게 좋죠. 그리고 자, 프로브 하나 일단 잡아냈고, 그 뚫려있는 길로 공격을 들어옵니다. 안쪽까지 그냥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김선기 선수 드라운 하나를 일단 막기는 해봅니다만, 아. 박용호 옆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예, 옆길을 막아놓는 게 좋죠. 워낙 그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드라군 2진 정도는 돼야지 마인이 매설이 될 때 1.4로 잡아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상대의 그 스파이더 마인을 봤기 때문에 드라군은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야죠. 얼어 있을 수밖에 네. 없네요. 자, 박영호 선수 지금 초반 압박. 플레이를 마음먹긴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요. 네. 김선기 선수 뽑아놓은 병력으로 바로 방어하는데 활용한 것이 아니라 영로를 플레이로 네. 어느 정도 이득을 챙겼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계산대로 지금 플레이가 안 됐습니다. 지금 박용호 선수의 계산대로요. 딜럿이 나오면서 일단 뭐 마인을 제거를 했고요. 나가 있는 드라곤은 셋은 돌아오질 않고 있죠. 탱크가 나오면서 일단 정리가 되겠네요. 자, 김성기 선수. 자, SCB 동반에서 나옵니까? 예, 이거 나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나와도 괜찮습니다. 지금 스파이더 마인 때문에 네. 병력 합류를 하기가 조금 껄끄럽거든요. 나와서. 저 지역의 자리를 잡게 되면 이득을 봐도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박용호 선수가 옥저버를 자, 뽑아냈습니다. 예. 진출하죠. 김성기 선수. 뒤쪽에 드라곤 3기가 그대로 살아있고 앞쪽에 지금 옵저버가 추가된 프로토스 병력이 있습니다. 시즈 모드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그래도 효과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김성기 선수 본진 지역에 놀고 있는 좋은데요. 병력들 나와야죠. 예, 빨리빨리 나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위쪽으로 드라군 정면 대결을 네. 피하고 일단은 숨고 있는데 아래쪽에 셋이 추가가 됩니다. 다시 돌아가죠. 드라군 6기. 자, 질럿이 네. 자, 드라군 아까 수렵된 벌처도 어디 가냐? 이것도 효과 좀 보겠습니다. 오히려 영로시로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있는 김선기 선수인데요. 사실 그냥 병력들과 드라군 맞서는 나요. 자, 입구는 열렸고요. 야, 전진 전진 게이트였기 때문에 무방비입니다. 이 벌처의 프로브 대학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드라군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좀 막아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박영호 선수. 어느샌가 지금 게이트웨이가 하나 늘어나서 상대가 투팩풀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본진에다가 게이트 하나를 더 지은 판단, 이것이 벌처에 의해서 진짜 대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막은 겁니다. 네, 이거는. 한 방이면은 5마리 잡았어요. 네. 지금 그래도. 자, 나왔던 명령 모두 다 네. 돌아오고 있고 김선기 선수는 야, 확장하면서 야, 엄청 공격적으로 지금 예, 잘하는데요. 정말 잘하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탱크들 약간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예, 미네랄에 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런 게 이후에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빨리빨리 나오게 해줘야죠. 예, 그리고 미네랄 필드 뒤쪽에 탱크가 시즈 모드하고 자리를 잡게 되면은 셔틀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확실히 뚫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박용욱 선수는 그렇죠. 꾸준히 나가주는 플레이가 필요한데 이미 다 왔네요.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이 시즈 모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선전에서 나도영 선수가 대활약했지만 지금 본선에서는 1패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공백을 김성희 선수가 완벽하게 메꿔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김선기 선수가 1차 8강전에서 이병민 선수를 또 제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선영 선수에게 네. 아쉽게 또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병민 선수를 제압했던 맵은 루나였죠. 자, 한 방 더. 예. 이거는 탱크 잡아냅니다. 박용 선수의 1.4 플레이가 네. 대단히 좋았습니다. 드라군이 한 예. 8개 정도 됐거든요. 글쎄요, 그런 것도 있고, 김성기 선수는 그냥 뒤쪽으로 쭉 빼서 CG 모드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그 지역에서 싸워서 지금 탱크를 많이 잃었는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벌처가 엄청나게 추가가 되고 있죠. 김선기. 템플러 아카이브 워프하고 있습니다. 박용욱 선수. 앞마당 멀티 활성화 타이밍도 김성기 선수가 빠르고 지금 경기의 주도권과 그 승기는 김성기 선수가 좀 가져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나 김성기 선수도 지금 아까 그 탱크를 잃은 실수가 좀 뼈아프거든요. 이 데토네이션 파이널 앞마당 멀티 지역에 깰 수 없습니다. 탱크 한 대 한 대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썩 이득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팩토리가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탱크가 잡힌 게 좀 타격이 큽니다. 예, 원가스를 가지고 있는 테란들은 대부분 팩토리 2개에다가만 머신샵을 붙여놓고 나머지 팩토리에다가는 전부 다 머신샵을 붙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탱크를 꾸준하게 모아가야지만 나중에 전진 타이밍을 잡는데도 좋은데 아까 잃었던 예. 탱크는 역시 너무 말씀드린 대로 뼈아프죠. 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즈 탱크가 자리를 잡고 있는 바로 저 자리는 터렛이 건설이 안 되는 바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셔틀 딜러에 의해서 뚫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자, 안으로 점을 들어왔습니다. 앞마당 쪽에 벌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탱크가 아까 잡힌 탱크 숫자만 좀 더 소환이 돼 있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전진할 수 네. 있었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저 지역에 자리 잡는 플레이밖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기 선수. 그러면서 벌처에게 조금씩 기대봅니다만 뭐 방어가 완벽해요. 박용욱 선수도. 박영호 선수는 여차하면 이제 타이밍 대충 잡아가면서 여차하면 뚫어볼 네. 생각을 하겠죠. 이거 만약에 닥센플러죠. 자, 없어요. 예측을 못했습니다. 야, 김선기. 예. 자, 닥센플러 두 개를 드랍을 해주면서 이거 딜러시 아니겠 예. 싶었는데요. 도시의 템플러 카이브가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이런 플레이까지 가능한가 싶었었는데 야 과감하게 하면서 지금 박용욱 네. 선수의 판단. 깨끗하게 걷어냈네요. 완벽하게 앞마당까지 밀어붙여놨습니다. 서울에서 건설하면서 겨우겨우 몸을 숨기고 있는 김선기. 아까 뭐 여러 번 자꾸 말씀드리는데 아까 그 탱크가 안 잡혔으면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상대방이 안마당 멀티 지역에 타격을 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상대가 좀 그런 식으로 문턱까지 조이고 오면은 질러 나오는 대로 셔틀에 태워가지고 질러부터 떨어뜨리기 마련인데 한 타이밍 참고 다크템플러 준비해서 다크템플러 두기라고 하지만 상대가 볼 수 있어야 그걸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력을 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박용욱 선수의 판단 대단히 좋았고요. 좀 더 전진했으면 그 지역에 터렛도 지을 수 있었겠다. 뭐 그렇죠. 셔틀과 다크템플러의 그 위협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김성희 네. 선수 역시 순간의 컨트롤 실수는 경기를 확 뒤집어 엎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박용욱 선수 디펜스 좋아요. 보이랬습니다. 예. 중앙은 그대로 야. 나가는데요. 드라군 나가도 움직임. 있고. 야, 말 되게 잘 듣네요, 박영우 선수의 드라군. 네. 일사불란하게 네. 착착착 움직입니다. 말 안 듣게 하려면은 중간에다 엔지니어링 베이 띄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골리앗 마냥 지능이 뚝 떨어집니다. 네. 안 그래도 좀 모자란데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되면 앞마당 멀티 지역만 활성화된 두 선수 모두 그 타이밍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프로토스가 할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센터 쪽에는 말씀드린 대로 루나 앤디스 게임처럼 터렛이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셔틀 플레이가 분명히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간과해서는 역시 안 되고요. 원래는 같은 자원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테란이 확실히 프로토스에 비해서 유리한데 지금처럼 테란이 처음에 좀 타격 좋고 그 이득을 어느 정도 봐가던 상황에서 멀티까지 빨랐는데 거기서 승기를 굳히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그 프로토스와 똑같은 멀티를 확보하는 것은 또 의미가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박용욱 선수가 센터 쪽으로 치고 나왔다고 해서 바로 멀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게이트부터 늘려주는 플레이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지금은 김선기 선수가 탱크를 거의 한 부대가량 모았기 때문에 전진 타이밍을 잡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멀티를 하기 위해서 전진 타이밍을 잡는데 이런 식의 셔틀 플레이 아, 쉽게 못 나와요. 예. 서울에서 셔틀로 건설할 수도 없고요. 중앙지역. 셔틀로 시간 끌어주고 질럿 드라군 3부대 모으면 됩니다. 그렇죠. 딱 3부대가 테란의 그 진출 병력을 잡아먹을 수 있는 공식적인 병력이죠. 병력 규모거든요. 네. 자, 이 지역에 있는 빈틈 하나하나 다 찾아내야 돼요, 지금은. 자, 저쪽에 힘싸움이 네. 있는데요. 탱크의 지원이 없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김선기. 확장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가스 확장을 노리고 있는 김선기 선수. 그리고 김선기 선수는 지금 상대방이 추가 멀티를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면 천천히 전진해도 됩니다. 어차피
어차피 무리하게 전진해서 병력 날리니 천천히 전진해서 이득을 훨씬 많이 보는 게 승리로 다가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러니까 자원이 남는 대로 자원이 400이 되는 대로 커맨드 센터 일단은 짓고 멀티 쪽으로 날려가면서 시즈 탱크는 생산되는 대로 천천히 전진.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천천히 전진하면 네. 되고요. 박용호 선수는 어떻게든 좀 유닛 갖춰서 한번 싸울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네. 상대방 김성기 선수의 진영이 너무 좋아요.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벌처를 쉽사리 그냥 뭐 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벌처는 탱크를 보호하기 위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만 위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자, 템플러 들어왔습니다. 템플러이기 뒤쪽으로 때문에. 오는 박용욱 선수의 플레이. 뒤쪽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마인 쪽으로 유인을 하는데 네. 옥저버 파괴됐네요. 저렇게 탱크 하나하나 다크템플러로 커트해주는 게 상당히 테란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테란의 병력들이 왕창 전진해서 뭐 한꺼번에 시즈 모드 딱 하느냐 그게 아니고 한 뭐 10대가 전진한다 치면은 한 대만 좀 삐죽 나와 있어서 시즈 탱크의 사거리를 쉽게 활용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한 대가 자꾸 저런 식으로 커트를 당하면 힘들죠. 지금 저 셔틀에는 하이템플러가 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이템플러 이미 뭐 생산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확장 뒤쪽을 노리고 들어가 봤습니다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김선기 선수가 커맨드 센터를 자, 딜런만으로 밀어붙이면서 위쪽에 딜러트 들어옵니다. 피해가 좀 있는데요. 딜러트 피해가 이거 있습니다. 너무 넓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하이템플러, 뒤쪽에 네. 뒤쪽에 있는 탱크 잘못 싸웠네요. 자, 하이템플러 그냥 다 내주고 맙니다. 박용욱 선수. 분위기 조성 잘 해놓고 네. 딜러트를 잘 모았는데 잘못 싸웠어요. 지금은 박용욱 선수가 뼈아픈데요. 예, 미네랄 막힌 미네랄 쪽에다가 딜러트를 약간 숨기는 개념으로 좀 뭉쳐놓고 있고 드라군이 위쪽에 있는 마인드 제거를 하러 벌려져 있었는데 잘못 싸우는 바람에 이제 탱크와 벌처를 밀어서 완전 잘못 싸웠죠. 예. 자, 힘으로 압박을 하는 마스 확장 입구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이제. 그 한 번에 싸움 정말 맥 빠지는 한 번의 싸움이 됐네요. 자, 벌써 안으로 다 들어왔죠, 지금. 예, 이렇게 되면 센터 멀티 밀리는 거 시간 문제고 김선기 선수도 아까 커맨드 센터 지어서 센터적으로 날리는 네.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차원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쪽에도 하나의 커맨드를 더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지금 만약에 셔틀에서 4질럿이 떨어지고 뭐 3질럿 원 하이 템플러 떨어져서 저 탱크 다 잡아내면서 이쪽 멀티 지킨다 하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가 힘듭니다. 넥서스 미션사예요. 파괴됐고요. 하이템플러 뒤에서 바라보다가 그냥 다 잡히고 맙니다. 또 그 셔틀이 머리 쪽으로 날아가니까 시즈를 그 타이밍에 또 풀어버려서 지금은 박용욱 선수가 건진 게 없네요. 자투리 땅 하나하나에도 다 터렛을 건설을 하고 있죠, 김선기 선수. 그렇습니다. 박용호 선수, 김성기 선수의 그 전술적 실수와 맞물려 조금 어려웠던 상황을 괜찮게 만들어 싶었는데, 그 선택을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딜러들이 이미 맞고 있고 그러면 타이밍 싸우게 되는 게 또 승리 중 하나거든요. 네, 자, 이제 앞마당 마인드방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예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경기 포기합니다. 박용 선수의 CG. 자, 13회 엔드게임 팀리그 4라운드 경기 지금 보시는 김선기 선수가 자신의 팀 팜비스타즈에게 또 하나의 승리를 축하해 주는 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자, 최근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기를 펼친 박용 선수의 패배, 김선기 선수의 승리. 경기 스코어 2대2로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맙니다.